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소나입니다. 이번 사연자분 집은 8평 크기의 원룸입니다. 신축 건물이라 깔끔하고 크기도 넓어서 입주를 결정하게 되셨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난해한 구조로 가구 배치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오늘의 집에 사연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크기도 크고 넓은 방 같은데 왜 이렇게 가구 배치가 어렵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집이 가구 배치가 어려운 이유는 3가지입니다. 사연자님의 공간은 8평 정도로 넓은 공간이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죽은 공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입구 공간도 평범한 원룸의 2배 정도로 더 넓고 화장실 옆에는 방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수납 공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기역자 주방과 다용도실이 일반 원룸에 비해 넓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상 이 공간들을 제외하면 가구 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집의 절반 정도인 4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도 창문도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현관문을 포함하면 이 원룸에는 4개의 문과 2개의 창문이 있는데요. 문이 다 방 안쪽으로 열리는 형태라 문이 여닫는 공간에는 가구를 배치를 할 수가 없었고 창문 크기도 너무 커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벽면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8평 정도 크기면 취향에 따라서 퀸 사이즈의 침대를 놔도 좁게 느껴지는 공간은 아닌데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벽면에 퀸 사이즈 침대를 놓으니까 남은 가구들을 배치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관 앞 공간이 2평 정도로 넓다는 건데요. 밖에서 바로 노출되는 공간이면서 문 2개에 큰 창문까지 있다 보니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 지어놓은 사진에는 이곳에 소파가 놓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입구다 보니 심리적으로 휴식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과감히 큰 소파는 버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동선에 방해되는 수납방의 문을 떼고 이곳에 책상을 놓아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사연자분 집은 8평의 넓은 공간임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가구 배치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공간에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려 볼게요. 오늘의 집 키키! 와!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집 같아요. 먼저 현관 앞 공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는 여기 책상이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옷장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가까이 가지고 와서 이쪽 한 공간을 다 온전히 옷장으로 쓰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 공간으로 완전하게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여기 계절 옷들을 수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2단 행거를 설치를 해서 옷장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외출 동선 공간이 확실하게 좋아져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동선이 아주 깨끗해졌는데요? 그리고 외출하고 갔다 와서 간단한 옷들을 여기다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게끔 전신 거울을 놓고 그리고 커튼, 가리개 커튼을 사용을 해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원래 이쪽 보시면은 이쪽 창문 앞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차라리 이 벽면을 활용을 하지 못할 바에는 벽면을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차피 한쪽으로는 문이 열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에어로실드라는 시스템 공기청정기예요. 가구 배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창문 한쪽을 막았잖아요. 물론 창문을 못 여는 건 아니지만 추운 겨울이나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이나 또 아파트에 보시면은 이런 환기구가 있으실 거예요. 원형 환기구. 이게 그냥 가동을 했을 때 깨끗한 공기만 들어오면은 너무 좋겠지만 벌레나 유해물질, 담배 냄새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제품을 설치를 해주시면은 차단이 되고 깨끗한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게 또 부착식이라서 굉장히 쉽게 설치가 가능해요. 요즘에 공기청정기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다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을 하나만 이용을 하시면은 공간 차지를 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원래 그냥 환기구 있었던 것보다 이거를 하나 이렇게 달아주니까 훨씬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공간이? 오히려 마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달아주니까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현관 앞 공간에 있던 책상은 이렇게 드레스룸 옆 공간으로 옮겨 놓아드렸어요.
오, 책상 공간이 엄청 아늑해졌어요. 이게 원래 옵션 옷장이 이쪽으로 오면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 뒷면을 마치 벽면처럼 활용을 해서 기역자 책상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렇게 책상이 딱 밀착이 돼서 뭔가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이 들고, 이 벽면이 너무 긴데 활용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웠어서 무타공 선반 사다리를 놔드려서 장식장 겸 그리고 벽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또 3단, 4단짜리 책장이 있어요. 침대 옆으로 놔주시면 책상과도 공간 분리가 가능하고 협탁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뚫려 있으니까 공간감도 조금 확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책상 뒤를 보시면 높은 사다리 선반을 활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간이라서 개방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선반을 활용을 해서 화장대로 만들어 드렸어요. 원래 화장을 잘 한다고 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벽면을 활용을 해봤고, 원래 사용하시던 오픈된 선반보다 도어가 달린 수납장을 추천드립니다. 침대 공간으로 넘어와서 원래 기존 침대를 사용을 했어요. 대신에 프레임만 가지고 계셨는데 따로 헤드만 준비를 해드려서 스마트폰 충전을 하시거나 또 주무실 때 조명을 올려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침대 헤드를 따로 놔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이 네이비 색상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셔서 네이비 색상이랑 그리고 베이지 색상을 활용을 한 좀 차분하고 단정하게 가을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얀 벽면에는 또 하얀 시폰 커튼을 달아주는 게 또 벽면이 확장이 돼보면서 넓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완전 시폰 커튼이 아니라서 좀 도톰한 세미 시폰 커튼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바로 보이지도 않는 제품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소파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짠,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다시 부활을 해드렸습니다. 1인 소파를 놓으시면은 훨씬 공간 활용이 또 쉽고, 그리고 침대 옆에 놓으면 또 호텔 분위기도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을가을한 체크 패턴의 쿠션과 또 이렇게 머리맡에 벽면을 활용한 조명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는 조명을 놔드렸고, 사이드 테이블까지 놔드려서 간단한 식사나 티타임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파 공간까지 해서 오늘의 공간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사연자님, 오늘 이렇게 공간이 완성이 됐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처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창문은 왠지 가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가려서 저기다 둬가지고 주는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실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명 깊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창문을 가리더라도 현명하게 활용을 가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사연자님, 이렇게 아늑하게 바뀐 방에서 공부도 이제 잘 집중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데 취업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